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2시 응급실 한가운데서 뺨을 맞은 여자가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병원장 사모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그 여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맞은 뺨 그대로 환자에게 돌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숨 천천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맞고도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손으로 뺨을 때렸던 사모님은 그 손으로 아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원칙 하나로 버텨온 여자, 체면 하나로 살아온 여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챕터 1 응급실의 폭풍. 새벽 2시에 미래종합병원 응급실은 숨소리까지 날카롭게 갈라져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들것이 연달아 밀려 들어오고 보호자들의 울음과 고함이 얽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수아는 접수대 옆에서 환자들의 얼굴과 손끝을 빠르게 훑어보며 분류표를 붙입니다. 수아의 손은 빠르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수아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만큼은 늘 같은 표정을 유지합니다. 한 보호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숨이 가빠요. 제발 먼저 좀 봐줘요. 수아가 보호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숨이 가쁜 분은 바로 안쪽으로 모실게요. 보호자님은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수아는 들것을 미는 직원에게 손짓하고 다른 환자의 팔에 혈압띠를 감은 뒤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이 뒤쪽에서 아이 울음이 터지고 누군가는 의자를 차며 욕을 뱉어요. 수아는 그 소리들을 한 번도 정면으로 받지 않습니다. 수아의 시선은 늘 환자에게만 박혀 있죠. 수아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마스크 위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진짜 미치겠다. 사람 끝이 없어. 수아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끝은 없어도 순서는 있어. 순서 놓치면 다 같이 무너져. 그때 자동문이 벌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미정이 발소리를 크게 울리며 들어와요. 미정은 한 손으로 지인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립니다. 지인은 팔에 얕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조금 번졌을 뿐이죠.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마치 큰 재난을 맞은 사람처럼 날이 서 있습니다. 미정이 접수대 위를 손바닥으로 쾅 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봐주세요. 지금 바로요. 접수 직원이 놀라며 서류를 찾는 손을 멈춥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접수부터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접수 같은 거 나중에 해요. 다들 뭐 하세요? 여기 병원 맞아요? 미정은 주변을 휘둘러 보며 일부러 크게 말해요. 응급실 안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몰립니다. 보호자 하나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립니다. 다들 급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야? 수아는 접수대 앞으로 한 걸음 나옵니다. 수아는 미정의 지인 팔을 한번 보고 피로 얼룩진 들것 위 환자를 다시 봅니다. 수아의 눈빛이 단단해져요. 수아가 몸을 앞으로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숨이 막히는 분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쪽은 상처가 깊지 않아서 순서를 기다리셔야 해요. 미정이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지금 기다리라고요? 수아가 손바닥을 펴서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에 피가 멈추지 않는 분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보셔도 알 거예요. 그분 먼저예요. 미정은 수아의 손끝이 가리킨 환자를 한 번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정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여요. 미정이 수아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말이 공기 위에 떨어지는 순간 로비의 소음이 잠깐 줄어듭니다. 다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서 숨을 죽입니다. 누군가는 미정을 알아본 듯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눈을 피하죠. 수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수아의 얼굴에는 겁도 웃음도 없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늘 하던 말처럼 담담해요. 수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미정의 눈이 커지며 떨립니다. 미정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어요. 미정의 숨이 거칠어지고 지인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섭니다. 미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 무시해요? 수아가 시선을 옮겨들 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부터 봐야 해요. 미정은 그 말이 더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미정은 한 번도 참아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손을 번쩍 듭니다. 그 손이 공기를 갈라 수아의 뺨으로 날아와요. 찰싹!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추고 들것을 밀던 직원도 발을 멈춰요. 수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수아의 뺨이 붉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미정이 가쁜 숨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딜 감히. 내가 뭔데 내 앞을 막아. 수아는 손으로 뺨을 만지지 않습니다. 수아는 눈을 깜빡이고 다시 환자 쪽으로 몸을 돌려요. 수아는 무릎을 굽혀 들것 위 환자의 손을 잡고 맥을 확인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더 또렷합니다. 수아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숨 쉬는 거 천천히 해요. 지금 제가 옆에 있어요. 환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수아를 봅니다. 수아는 그 눈동자에서 살려달라는 말을 읽어요. 수아의 손이 환자의 손등을 꽉 눌러줍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병원장 사모님 아니야? 맞아. 큰일 났다. 저 직원 이제 끝이겠네. 미정은 그 말들에 힘을 얻은 듯 어깨를 펴요. 미정은 접수대 옆 의자에 앉으며 턱을 치켜듭니다. 마치 벌을 준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걸 돌려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때 행정 책임자 동규가 뛰어들어옵니다. 동규는 숨이 차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주변을 훑습니다. 동규는 미정의 얼굴을 보고 수아의 붉은 뺨을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하죠. 동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춥죠. 안쪽으로 모실게요. 미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 동규가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상하셨죠? 동규는 미정의 지인을 간호사에게 넘기고 수아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동규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수아의 팔꿈치를 살짝 잡습니다. 그 손길이 친절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동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씨, 오늘 너무 바쁜 건 아는데요. 그래도 말은 부드럽게 했어야죠. 어머님 기분 상하면 우리 다 힘들어져요. 수아가 동규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아니라 순서예요. 동규가 웃음을 잃고 말했습니다. 원칙도 좋지만 세상은 원칙만으로 안 돌아가요. 수아가 동규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해요. 원칙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져요.
동규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어요. 동규는 주변의 시선을 다시 확인하고 표정을 다듬습니다.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수화를 누르듯 말합니다. 동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사과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수아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일 아니에요. 환자들 앞에서 원칙을 지켰어요. 동규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동규는 웃지 않지만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려요. 동규가 말했습니다. 그럼 수아 씨가 선택한 거네요. 수아는 대답 대신 들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수아는 환자의 담요를 정리하고 침상을 끌어당겨 길을 만듭니다. 수아의 동작은 더 단단해져요. 수아는 맞은 뺨을 내리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수아는 응급실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자세를 바로 세우죠.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도 손바닥에 감각이 남아 있어요. 미정은 욕실 거울 앞에서 손을 펴봅니다. 미정의 손바닥은 깨끗한데 미정의 눈빛은 지저분하게 흔들립니다. 미정은 수아가 고개를 숙이지 않던 순간을 자꾸 떠올려요.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너 내려와. 도윤은 층계에서 내려오며 셔츠 단추를 잠급니다. 도윤의 얼굴은 잠에서 깬 사람처럼 부어 있었지만 눈은 맑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벽에 왜 그래? 미정이 손바닥을 탁자에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병원이 엉망이야. 응급실 직원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도윤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급실은 원래 급한 사람부터 보는 거 아니야? 미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투가 어떻든 내 요구를 들어야지. 내가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인데. 도윤의 눈빛이 잠깐 멈춥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말 속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아요. 도윤은 어머니가 누군가를 눌러야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아차렸죠. 미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직원 당장 잘라. 아니면 너라도 가서 혼내. 버릇을 고쳐놔야 해. 도윤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누군데 그 직원이? 미정이 말했습니다. 수아라는 애야. 말투가 눈에 거슬려. 눈빛도 거슬려. 나를 똑바로 보더라. 도윤의 표정이 조금 굳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싫어하는 건 대개 이유가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 도윤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해고는 말이 안 돼. 어머니가 뭘 했는지부터 봐야지. 미정이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 편 안 들어? 도윤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편은 사람 편 들어야지. 그 직원이 원칙을 지킨 거면 그게 맞는 거야. 미정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미정은 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입술을 떨며 소리칩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도윤은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요. 도윤은 문을 닫고 한참 서 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조용히 들썩입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사람보다 체면을 먼저 세우려 할 때마다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흔들리곤 했죠. 다음 날 도윤은 모자를 눌러쓰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도윤은 일부러 조용히 들어가 응급실 끝쪽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도윤은 직원들이 바쁘게 뛰는 사이 한 사람의 뒷모습을 찾아요. 수아는 환자의 침상을 정리하며 바닥에 떨어진 거즈를 주워버립니다. 수아는 손을 씻고 환자의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숨을 고릅니다. 수아의 어깨는 지쳐 보이지만 동작은 섬세해요. 수아는 한 번도 주변의 수군거림을 잡아먹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말하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눈빛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눈빛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눈빛입니다. 퇴근길 수아는 어깨를 움츠린 채 병원 정문을 나옵니다. 수아의 걸음이 무겁고 느려요. 수아는 늘 가던 분식집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수아는 김이 오르는 어묵 국물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천천히 짚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옵니다. 도윤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수아가 있는 자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도윤은 마치 우연인 듯 의자를 끌어앉아요. 도윤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수아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따뜻할 때 먹어. 얼굴도 좀 많이 피곤해 보인다. 수아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 근데 지나가다가 자꾸 생각나더라. 수아는 잠깐 눈을 깜빡입니다. 수아는 낯선 친절을 경계하듯 손을 국물 그릇에 대지 않아요. 수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날 사람이 따로 있지, 왜 나를? 도윤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봤어. 원칙 지키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 보기 힘들잖아. 수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수아는 맞은 뺨보다 그 뒤에 따라온 시선들이 더 아팠던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원칙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지켜요. 환자도 나도. 도윤이 수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아팠겠다. 수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픈 건 매일 봐요. 그래서 익숙해요. 도윤이 잠깐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수아는 그 말에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수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정리돼요. 수아는 국물 그릇을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라는 사람인데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해. 병원 돌아다니는 일이지. 수아는 도윤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핍니다. 수아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지만 더 묻지 않아요. 수아는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 뜨거움에 눈을 찡그립니다. 도윤이 수아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뜨거운 거부터 먹지 말고 국물 먼저 마셔. 수아가 작게 웃을 듯 하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수아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넘깁니다. 수아의 목 안쪽이 따뜻해지며 숨이 조금 풀립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 왜 해요? 도윤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고개 숙이지 않던 게 마음에 남았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아는 그 말이 위로인지 또 다른 부담인지 구분하려고 입술을 살짝 눌러요. 분식집 안에는 라디오 소리와 튀김 기름 소리가 섞여 잔잔하게 흐릅니다. 수아는 그 잔잔함이 낯설어서 그릇을 손으로 감싸며 잠깐 가만히 앉아 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와? 수아가 그릇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죠.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일이지. 수아는 계산대 쪽을 바라봅니다. 수아의 뺨은 아직 붉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조금 덜 거칠어요. 도윤은 수아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갑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줄을 조용히 그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두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험이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수아는 다시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챕터 2 보이지 않는 가시. 아침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지만 응급실 안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전날 밤의 일은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아도 사람들 눈빛에 남아있죠. 수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표를 확인합니다. 근무표 아래쪽 가장 힘들고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자리마다 수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수아를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오늘도 다 내가 맡았네. 수아가 근무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누가 해도 해야지. 간호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 어제 일 때문이잖아. 수아는 대답 대신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세정제 냄새가 진하게 퍼집니다. 수아는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습니다.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수아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때 동규가 뒤에서 다가와 서류철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오늘 폐기물 정리도 맡아주세요. 인원이 부족하네요. 수아가 걸레를 짜며 말했습니다. 네. 동규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죠? 괜한 오해는 만들지 말아요. 수아는 허리를 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해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동규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지 않아요. 남는 사람만 남아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도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밀고 지나갈 때마다 물자국이 반짝입니다. 수아는 그 자국이 금세 사라진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닦습니다.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 낯선 글이 올라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수아가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 아래에는 비난 댓글이 빠르게 달리죠. 간호사 둘이 휴대전화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수아 얘기 아니야? 설마. 그래도 돈을 달라고 했대. 수아는 물품 창고에서 소모품을 정리하다가 그 시선을 느낍니다. 누군가 말을 걸었다가 멈추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박스를 들어 올려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팔이 후들거리지만 수아는 이를 악물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수아는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식판 위 국이 식어가도 수아는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때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아를 발견합니다. 도윤이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표정이 더 안 좋네. 수아가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병원 소문 빠르죠. 도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수아가 휴대전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도윤은 화면을 보고 이마에 힘을 줍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도 있어? 수아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믿겠죠. 도윤이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건 명백히 거짓이야.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만들면 환자들만 불안해져요. 도윤이 수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환자 걱정부터 해? 내가 당했잖아. 수아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수아는 입술을 꾹 누르고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여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시끄러워지면 그 사람들이 더 불안해져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윤은 수아가 단단한 줄 알았지만 그 단단함이 이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죠. 그날 저녁 미정은 집 거실에서 전화를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그의 뒷조사 좀 해봐. 집안이 어떤지, 빚은 없는지, 약점이 뭐든 찾아.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거울 앞에 섭니다. 미정은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수아의 눈빛이 자꾸 떠오르죠. 미정은 그 눈빛을 이겨야만 편해질 것 같다는 듯 고개를 세게 젓습니다. 며칠 뒤 세아가 병원 로비로 들어옵니다. 세아는 밝은 옷차림에 또박또박한 구두 소리를 냅니다. 세아는 일부러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 수아 앞에 멈춥니다. 세아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해요? 생각보다 별로네. 수아가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접수 도와드릴까요? 세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구경 왔어요. 어머님이 말하던 직원이 누군지 궁금해서. 수아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아는 일부러 차트 위에 손가방을 툭 내려놓습니다. 이거 좀 치워줘요. 바닥에 먼지 묻으면 안 되거든요. 수아가 가방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직접 드시는 게 더 빨라요. 세아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이 성큼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세아, 여기서 뭐해? 세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 그냥 인사하러 왔지. 도윤이 수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인사는 사람 대접하면서 해. 세아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저 사람 편들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상식이야. 주변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뒤돌아섭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날 밤 수아는 병원 옥상에 잠깐 올라섭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도시 불빛이 멀리 반짝입니다. 수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 태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수아야, 힘들지 않냐? 수아는 잠시 하늘을 봅니다. 목이 메이지만 웃는 소리를 억지로 섞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더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식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태식은 딸의 말 속에 숨은 무게를 느낍니다. 수아야, 내가 지키는 게 내 마음까지 부서지게 하면 안 된다. 수아는 난간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눈가가 젖어 있지만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수아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 응급실로 향합니다. 수아의 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챕터 3 검은 그림자의 습격.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 고요합니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 하나도 쉽게 들리지 않죠. 수아는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뺨의 붉은 기는 사라졌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명하시죠. 수아가 허리를 곧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다른 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수아가 눈을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인지 언제인지 밝혀주세요. 저는 근무 기록과 환자 기록 다 제출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 중 한 명이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만집니다. 동규는 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규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지금 태도가 문제예요. 반성하는 기색이 없잖아요. 수아가 동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없는 일을 반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위원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습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입니다. 고개를 깊게 숙이지도 과하게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할 도리를 다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사무실에서 낡은 장부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에는 이상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약품 재고가 사라지고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흔적입니다. 도윤이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외삼촌 손이야. 문이 열리고 병원장 성훈이 들어옵니다. 성훈은 굳은 얼굴로 장부를 내려다봅니다. 성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건 덮어라. 도윤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덮으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성훈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병원 체면이 먼저다. 소문나면 끝이야. 도윤이 책상을 세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을 속여요. 환자들한테 들어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성우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잠시 말이 없습니다. 가족 일이다. 밖으로 내지 마라. 도윤은 장부를 움켜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가족이 먼저면 환자는 뭐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윤은 장부 사본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 병원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차 안에는 동규가 신복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동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장부 들고 다닌다. 회수해. 신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이 사라집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수아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지만 맡은 일은 끝내고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둘이 복도로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수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디 있죠? 수아는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왜 찾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수아는 남자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낍니다. 수아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윤 씨, 지금 어디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차장? 왜? 지금 바로 나가지 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차장 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립니다.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충돌음이 병원 벽을 때립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아는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주차장 바닥에 검은 차 한 대가 구겨져 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도윤이 핏빛 얼굴로 쓰러져 있습니다. 수아가 무릎을 꿇고 도윤을 붙잡습니다. 도윤 씨, 눈 떠요. 들려요. 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수아, 구급대가 몰려옵니다. 들것이 펼쳐지고 도윤은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미정과 성훈이 급히 달려옵니다. 미정은 비에 젖은 채 도윤을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의사가 급하게 말합니다. 출혈이 많습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뛰어와 속삭입니다. 희귀 혈액 재고가 없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미정은 다리를 풀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안 돼. 안 돼. 동규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립니다. 저 사고 수아 때문 아니야. 괜히 엮여서. 수군거림이 퍼집니다. 수아는 도윤의 손을 꽉 잡습니다. 혈액형 뭐예요?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같은 혈액형 찾기 어렵습니다. 수아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합니다. 저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수아에게 쏠립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린 채 수아를 바라봅니다. 수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검사하세요. 잠시 후 수아는 침대에 누워 팔을 내어줍니다. 피가 천천히 관을 타고 흐릅니다. 도윤의 침대 옆 모니터가 약하게 울립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자신이 때렸던 손이 아들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수아는 입술이 하얗게 질리지만 눈을 감지 않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입니다. 버텨요. 나 아직 할 말 많아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긴 시간이 흐릅니다. 복도에는 숨소리만 남습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정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굽니다. 체면도 분노도 자존심도 그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복도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챕터 4피로 맺은 용서. 수술실 위 붉은 등이 길게 켜져 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사람들 누구도 허리를 기대지 못합니다. 미정은 양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성우는 벽을 바라본 채 서 있습니다. 수아는 수혈을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눈은 수술실 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아 씨, 조금 쉬어야 해요.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을게요. 입술이 창백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정의 손등 위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합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미정이 비틀거리며 의사 앞에 섭니다. 살아는 있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성훈이 조용히 어깨를 잡아줍니다. 도윤이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립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섭니다. 수아의 손끝이 도윤의 손등에 닿습니다. 도윤 씨, 나예요. 대답은 없지만 수아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복도 불빛이 더 희미해집니다. 수아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듭니다. 졸음이 밀려와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미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신이 내리친 그 얼굴이 지금은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정은 한 발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벽 8시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수아가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도윤 씨, 들려요. 도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초점이 흐릿하지만 수아 얼굴을 찾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도윤이 쉰 목소리로 말합니다. 울었어. 수아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안 울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지만 수아는 웃지 않습니다. 도윤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숨입니다. 의료진들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릅니다. 그때 미정이 다가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아 씨. 수아는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미정이 고개를 천천히 숙입니다. 그날 내가 잘못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미정의 어깨가 작게 흔들립니다. 그 손으로 내 얼굴을 때렸는데 그 피로 내 아들을 살렸어. 수아가 담담히 말합니다.
저는 환자 살린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도 미안해. 복도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수아의 얼굴에 빛이 닿습니다. 사과는 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지면 돼요. 미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얼굴입니다. 멀리서 동규가 전화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증거 다 치워.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윤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동규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아는 병실 문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챕터 5 진실의 빛. 병원 정원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비가 씻고 간 나무잎이 맑게 반짝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도윤은 아직 창백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수아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길을 따라 걷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나 아직 살아있네. 수아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쉽게 죽게 안 둬요. 도윤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 위로인지 협박인지 모르겠다. 수아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가벼운 공기가 흐릅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나 다 말할 거야. 외삼촌 일. 수아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합니다. 후회 안 해요. 도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체면은 관심 없어. 그날 사고 나고 나서 알았어. 내가 붙잡고 있던 게 다 허공이더라. 수아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잠시 후 낮게 말합니다. 사람 놓치면 다 허공이죠. 도윤은 그 말을 오래 곱씹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감사실로 향합니다. 동규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도윤을 보고 굳습니다. 도윤이 문을 밀고 들어오며 말합니다. 외삼촌, 이제 끝내죠. 동규가 웃으며 말합니다. 몸도 성치 않은 애가 뭘 끝내. 도윤이 장부 사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동규의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족이면 더 이러면 안 되죠. 잠시 후 병원 강당에 전 직원이 모입니다. 성훈이 단상 위에 섭니다. 목이 잠긴 듯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합니다. 오늘 병원 안의 문제를 공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집니다. 동규의 이름이 거론되고 사고의 배후가 드러납니다. 경찰이 조용히 강당 뒤편에 서 있습니다. 미정이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평소와 다른 소박한 차림입니다. 미정은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체면을 앞세워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특히 수아 씨에게 미안합니다. 수아는 객석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립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정을 바라봅니다. 미정이 말을 잇습니다. 여기는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훈이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결단하듯 말합니다. 동규는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저 또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동규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섭니다. 이게 다 저의 때문이야. 동규가 수아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경찰이 막아서지만 동규는 몸을 빼려 합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보호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한 보호자가 말합니다. 저 사람 우리 아이 살려준 분이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막습니다. 동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경찰에게 붙들려 강당을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한 순간 병원 입구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들어섭니다. 문이 열리고 중후한 노신사가 내립니다. 윤태식 이사장입니다. 의료진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태식은 인사를 받지 않은 채 곧장 응급실로 향합니다. 수아가 서 있는 자리 앞에서 멈춥니다. 태식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고생 많았다, 수아. 강당이 술렁입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내 딸이다. 순간 모든 시선이 수아에게 꽂힙니다. 수아를 함부로 대했던 이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직원입니다. 태식은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지켜낸 자리다. 강당 안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눈을 떨구고 누군가는 숨을 삼킵니다. 수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비난과 조롱이 머물던 자리에 이제는 부끄러움이 서 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더 단단해집니다. 체면이 무너진 자리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챕터 6 무너진 왕국. 수아의 정체가 밝혀진 뒤 병원 안은 술렁이었지만 그 술렁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전산실 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복도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뛰어오며 외칩니다. 컴퓨터가 다 멈췄어요. 차트가 안 떠요. 응급실 모니터 화면이 하나둘 꺼집니다. 수술실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집니다. 기계가 멈췄어요. 환자 정보가 안 보여요. 순간 병원은 다시 얼어붙습니다. 동규의 목소리가 방송 스피커를 타고 울립니다. 다들 잘 들어. 나 건드린 대가다. 전사는 내가 쥐고 있어.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정이 계단 난간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오빠 그만해. 동규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나 혼자 무너지게 둘 줄 알았어. 이 병원도 같이 무너져.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밀려듭니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과 함께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간호사가 수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이 없어요. 수아는 간호복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기계 없어도 사람은 있어요. 기본부터 다시 해요. 수아가 직접 산소 주머니를 손으로 눌러 숨을 이어줍니다. 천천히 호흡 맞춰요. 다른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이분맥 확인해요. 이름부터 크게 불러요. 우왕좌왕하던 의료진이 하나둘 수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중심이 생깁니다. 한 보호자가 소리칩니다. 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엄마 살려줘요. 수아가 그 보호자 앞에 서서 말합니다. 지금 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버텨요. 보호자의 떨리던 손이 수아 팔을 붙잡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빼지 않습니다. 한편 지하 서버실 앞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대치합니다. 문 안쪽에서 동규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면 다 날린다. 그때 휠체어에서 막 일어난 도윤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타납니다. 미정이 달려가 붙잡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멈춰야 해. 성훈이 소리칩니다. 몸도 성치 않은데. 도윤은 손을 뿌리칩니다. 내가 시작한 싸움이에요. 도윤은 벽을 짚으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길게 느껴집니다. 숨이 가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서버실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도윤이 몸을 밀어넣습니다.
안에는 전선과 기계가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동규가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도윤이 거칠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내요. 동규가 손에 든 장치를 흔듭니다. 이거 누르면 다 끝이야.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끝내려면 나부터 밟고 가. 두 사람 사이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밖에서는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작은 폭발음이 울립니다. 불꽃이 튀고 연기가 서버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병원 전체 전등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응급실에서는 모니터가 하나씩 살아납니다. 간호사가 외칩니다. 전산 돌아왔어요. 수아는 숨을 고르며 기계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맥박 소리가 다시 일정하게 울립니다. 의료진들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번집니다. 지하에서 문이 열리며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윤이 만신창이가 된 채 동규를 붙잡고 있습니다. 동규는 힘이 빠진 얼굴로 고개를 떨굽니다. 경찰이 달려와 동규를 체포합니다. 도윤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집니다. 수아가 뛰어내려와 도윤을 끌어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도윤이 힘겹게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며.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손은 단단히 도윤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정은 계단 위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챕터 8 인생이라는 여행. 1년이 지났습니다. 미래종합병원 로비는 예전과는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 벽에는 전국에서 가장 환자 중심적인 병원이라는 표창장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긴장 대신 안도가, 불안 대신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출근합니다. 정식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지만 새벽 근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차트를 정리하고 침상을 정돈하고 환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김영수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집니다. 환자의 거친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뀝니다. 수아는 환자의 손을 잡은 채 끝까지 눈을 맞춥니다. 직원들은 이제 수아를 이사장 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수아라고 부릅니다. 수아도 그것을 원합니다. 도윤은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직함 대신 투명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합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기록은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한때 흔들렸던 청년의 눈빛이 이제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로비를 닦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와서 빗자루를 듭니다. 구두 대신 편한 신발을 신고 안내판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보호자 한 명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로비 공기가 잠시 얼어붙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여기는 누구든 아픈 가족을 둔 분들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숨을 고릅니다. 수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태식은 병원 정원을 걷다가 그 장면을 봅니다. 딸과 함께 걷던 그 길에서 태식은 말합니다. 수아야, 내가 여기서 배운 게 뭔지 아느냐? 수아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사람은 직함으로 남는 게 아니다. 태도로 남는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이름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의 선택을 이제는 온전히 믿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병원 옥상 위에 붉은 노을이 번집니다. 수아와 도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도윤은 재활을 마치고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다. 도윤이 낮게 말합니다. 수아가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멀리 온 게 아니라 제자리 찾은 거예요. 도윤이 웃습니다. 앞으로는 뭐 지킬 거야? 수아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체면은 바람에 날아가도 사람이 남긴 온기는 오래가요. 그거 지킬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집니다. 그 아래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환자가 들어오고 보호자가 울고 의료진이 뛰어다닙니다. 수아는 난간에서 몸을 돌립니다. 가야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가. 수아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갑니다. 노을빛이 사라지고 밝은 형광등 불빛이 수아를 감쌉니다. 붉게 부어오르던 뺨은 이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수아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뛰어듭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장이 병원 벽에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서 사람들의 숨이 이어집니다. 챕터 8 인생이라는 여행. 1년이 지났습니다. 미래종합병원 로비는 예전과는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 벽에는 전국에서 가장 환자 중심적인 병원이라는 표창장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긴장 대신 안도가, 불안 대신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출근합니다. 정식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지만 새벽 근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차트를 정리하고 침상을 정돈하고 환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김영수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집니다. 환자의 거친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뀝니다. 수아는 환자의 손을 잡은 채 끝까지 눈을 맞춥니다. 직원들은 이제 수아를 이사장 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수아라고 부릅니다. 수아도 그것을 원합니다. 도윤은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직함 대신 투명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합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기록은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한때 흔들렸던 청년의 눈빛이 이제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로비를 닦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와서 빗자루를 듭니다. 구두 대신 편한 신발을 신고 안내판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보호자 한 명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로비 공기가 잠시 얼어붙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여기는 누구든 아픈 가족을 둔 분들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숨을 고릅니다. 수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태식은 병원 정원을 걷다가 그 장면을 봅니다. 딸과 함께 걷던 그 길에서 태식은 말합니다. 수아야, 내가 여기서 배운 게 뭔지 아느냐? 수아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사람은 직함으로 남는 게 아니다. 태도로 남는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이름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의 선택을 이제는 온전히 믿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병원 옥상 위에 붉은 노을이 번집니다. 수아와 도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도윤은 재활을 마치고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다. 도윤이 낮게 말합니다. 수아가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멀리 온 게 아니라 제자리 찾은 거예요. 도윤이 웃습니다. 앞으로는 뭐 지킬 거야? 수아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체면은 바람에 날아가도 사람이 남긴 온기는 오래가요. 그거 지킬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집니다. 그 아래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환자가 들어오고 보호자가 울고 의료진이 뛰어다닙니다. 수아는 난간에서 몸을 돌립니다. 가야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가. 수아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갑니다. 노을빛이 사라지고 밝은 형광등 불빛이 수아를 감쌉니다. 붉게 부어오르던 뺨은 이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수아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뛰어듭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장이 병원 벽에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서 사람들의 숨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실 것 같습니다. 뺨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모욕을 당하고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지위보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원칙 하나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 따뜻한 눈길 하나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내 차례는 지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낮게 보더라도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체면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여행이 먼 길을 계속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